네, 2021년 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아침에 조간신문 받아보시면 기분들이 어떠십니까? 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뭐 하는 거지? 맨날 쌈질이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신경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소설이죠. 서울역에서 자식 집에 가려다가 남편의 손을 놓쳐서 어머니가 실종됐습니다. 그 어머니를 찾아 나선 가족들이 어머니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자식들과 남편 시선에서 본 어머니, 나중에는 엄마의 시선에서 본 그런 자신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찾아야죠. 이 책은 2011년 미국에서 Please Look After Mom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영어권 22개국에서 출판이 됐죠. 2012년에는 맨 아시아상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 제목을 빗대서 저는 요즘 문재인을 부탁해가 나올 지경이 아닌가, 문재인을 살려줘, 뽀빠이 살려줘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의 부인, 두 번째 부인 에바 페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주인공이죠. 그를 그리워하듯이, 페론 부부를 그리워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추억하자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못하면 권력이 붕괴될 수 있으니 다급한 세력들이 하는 행동이 문재인을 부탁해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자, 신현수 민정수석 거의 관여 없이 차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법무부가 만들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에 대해 이 인사안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정권 방탄용 인사의 완결편이다, 완결편이 될 것이다, 또 한 번 인사가 하게 되면 또 완결편이 또 나오겠죠. 이 인사안은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만든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서 이 인사안을 알게 된 신수석은 법범계 장관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신수석 사의 표명했는데 그걸 반려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코미디잖아요. 그 사람 역할하지 못하도록 따돌려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반발해서 사표를 냈는데, 근데 그 사람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려고 애쓰니 이게 뭐예요? 너는 우리 정권의 얼굴마담으로만 있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벼슬 주고 돈 주면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수석은 안 하는 모양이죠. 그 인사안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 옹호 발언을 거듭해온 이문정 씨를 원포인트 인사했죠.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재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검 관찰과장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문정 씨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과장을 하던 2013년에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법무부에 감찰 요청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때문에 한 법조에는 감찰 요청을 한 장본인이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주체로 세우면 정권 코드 감찰을 하라는 거 아니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많이 옹호한 진혜원 검사는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차장으로 어디 보내주지 않나요?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리 주장을 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이번에 딱 집어내게 핀셋 교체를 합니다. 핀포인트 어택, 스나이퍼가 누구만 딱 쏘는 저격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변 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권력비리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을 했다, 상권분립을 위배했다라는 게 고소가 돼 있죠. 그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변 부장이 이끄는 형사 1부입니다. 또 김학의 불법
출금시켰죠. 불법으로 출금을 시켰는데 그와 관련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조작한 걸로 보이죠. 이 수사는 형사 일부가 맡고 있습니다. 네,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그만 딱 꼬집어내는 인사를 이번에 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이성윤 지검장에 반발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서열 2위 김옥준 1차장도 이번에 교체를 하겠답니다. 이런 인사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한동훈 검사장을 감쌌다는 이유로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 청구를 당했었죠. 이 사건에 관여했던 이가 장태형 검사입니다. 장태형 검사는 채널A 사건도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진웅, 당신은 부장검사죠. 지금은 광주지검 차장인데 그가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여의치 않자 육탄전을 벌였죠. 그때 동행했던 이가 장검사입니다. 그 장검사를 대검 연구관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관들은 부장을 거쳐갖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인데 윤석열 망신주기죠. 그런 인사도 준비했는데 어떻게 신현수 씨가 알고 지적해서 장검사는 법무부 형사법제과로 보내게 됐답니다. 자, 이런 인사를 보게 되면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게 아니라 반대자를 감시 감찰하고 정권을 옹이하기 위한 인사를 보입니다. 사법정의, 저스티스, 이거 아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네. 마침 저희가 이제 책이 나왔더라고요. 김태규 판사가 이번에 판사를 그만두면서 쓴 책입니다. 법법원 유니폼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저스티스를 주장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기주의 아닙니까? 저스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스티스 때문에 사회가 구성되는 거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란 말로, 트러스트하고 저스티스하고 비슷하죠. 이 트러스트가 없으면 사회는 발전을 못한다. 확대하게 되면 공화국은, 리퍼블릭은 반드시 이 트러스트하고 저스티스가 있어야 발전하는데, 이 저스티스를, 그게 뭐예요? 내가 불리해도 이게 정의면 따라가주는 게 저스티스고, 그걸 인정하는 게 트러스트잖아요. 이걸 깨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 정권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근대적인 공화국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정권 하는 거는 대한민국과 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인데요. 지금 이번 인사를 보게 되면 추미애 낙인을 보강하면서 지휘 권위가 붕괴돼 버렸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추미애는요, 문재인과 그 친문 세력에 의해서 팽당했던 사람입니다. 토사구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징계안에 대해 결재하면서 추 장관에게 사퇴를 종용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매우 억울했죠. 청와대에 가기 전에 막 씩씩하게 발표하고 청사에서 그러고 갔는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나중에 사의 발표했다고 해도 사표 안 내고 버티고 하는 항명의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신현수도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거죠. 네. 추미애가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당할 때까지 뒀다가 달성되는 순간에 탁 날리려고 그랬죠. 신현수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신현수 수석은 추미애가 안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아마 사표는 끝까지 유지할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대법원, 여기도 볼 것도 없죠. 김명수 씨. 부고하고 경고,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는 서로 라이벌 관계고 3년 연속 서울대 어느 학교가 더 많이 가도록 허용을 하지 않죠. 네. 부고가 한 2년 정도 서울대 더 많이 가면, 옛날 그 뺑뺑이 이전에 시험 볼 때, 경남고등학교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세 번째 해에는 부산고보다 서울대 많이 보내고, 또 그 반대도 일어나고 치고받고 했습니다. 근데 경남고에서는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어요. 문재인, 김영삼. 근데 둘 다 나라를 망쳐먹는 쪽으로 갔죠. 부산고등학교에서는 대통령이 아직 못 나왔습니다. 현재 주목되는 사람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로 되는 사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네, 그러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에서는
친여권 피고인에게 경도돼 있다고 소리를 듣는 김미리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또 임정원 법원행정처 전 차장 재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를 위임시켰습니다. 김 부장은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 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많이 개입된 청와대 관계자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서 박범계 씨가 장관이 지난번 인사 하나 올렸던 거죠. 신현수 패싱이 일어난 거죠. 또 윤정섭 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재판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맡게 하는 겁니다. 그 법원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요직이니까 3년간 근무하게 하고 돌리는데 그 원칙을 깨고 김미리 부장은 4년째, 윤정섭 부장은 6년째 중앙지법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정권 방탄 판사가 되라는 주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개 부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권 분립? 개나 주라 그러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해온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만났습니다. 그들은 인사차 만났다 그랬는데 인사차 만나가지고 신수석 사의 문제하고 검찰 인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신수석이 패싱 당한 거는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이들 때문. 이들이 저질러 놓고 뒷수습을 하려고 모인 것 같아요. 뒷수습이 뭐가 있겠어요? 뒷수습하려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신수석을 어떻게 입마감해서 순한 양으로 만들겠냐 그런 논의라 했겠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실세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아바타처럼 흔드는 주역들입니다. 2월 9일 날 신현수 씨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10일 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국회의원 정청래가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정청래 씨가 계속 이런 사건 나오면은 뭐 페이스북에 왜 떠드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2월 18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호중 법사위원장, 또 김정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뭐 그들끼리는 설 연휴 인사차 만났다, 번개 형식이었다 그러지만 아주 중요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김정민 의원이 상당히 뼈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이들은 신현수 수석하고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지 몰라도 이들은 아닙니다. 왜? 이들은 사람이 뭐 얼마나 다르다고 대화가 안 되겠어요. 뭐 박범계 장관도 뭐 소통에 노력하겠다는데 소통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경계 없이 할 때고 지금 자기네끼리 딱 하나를 위해 뭉치고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짐승도 딱 하나만 뭉치면 서로 대판 싸우는 겁니다. 이거 같이 못 가요. 이들이 잘못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현수랑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날치라고 하는 이 노래 집단이 있는데 범 내려온다 하는 노래가 데이트를 치고 있더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한국 홍보 영상에 들어간 노래입니다. 춤을 기막히게 추던데 우리 미녀죠. 산중질서는 범이 지배합니다. 범이 안 보일 때는 뭐 토끼가 왕노릇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이 노래에 빗대서 당 내려온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당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백운규 씨가 장관했던 산자부, 그 다음에 변창흠 씨가 장관을 있는 국토부, 김은경 장관이 법정 구속된 환경부, 이런 행정부를 다 지배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어디서 발견되느냐? 공산주의 국가에서 발견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요, 그 안에 외내 제법 나가는 행정조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행정부랑 조금 달라요. 여기는 외교부면은 여기는 국제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한 거를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 행정부에는 우리나라 행정부인데 뭐 북한은 국무원이라 그랬다, 내각이라 그랬다, 뭐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꿉니다. 공산국가들은 워낙 힘이 없는 조직이니까. 행정부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행정부 사람들만 날려버려요. 당은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바로 이렇게 책임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과 권한을 다 지고 해야만 죽을둥살둥 일을 해서 살려낼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산당은 책임 안 지고 시키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실패해도 권력은 유지되고 교체가 안 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로 가는데, 지금 이러한 꼴로 가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 덩어리로 갔었죠. 오히려 당이 약했었죠. 행정부 중심으로 갔었죠. 그 장관들이 상당히 실수했는데, 저는 요즘 아주 장관들이 시시해서 이름을 잘 떠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엔 장관 하면 이름 다 기억했는데,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이 내려와서 행정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처럼. 여당은 왜 그러느냐? 180석이라고 하는 많은 의석을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는 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국가 생존이 아니에요.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딱 이렇게 썼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공화국을 만들겠다, 자유민주체제 만들겠다라는 확실한 일념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은 국가주의자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이하 이 정당 사람들은 오직 내 집단만 살아야 되겠고 기득권 유지해야겠다는 이런 집단 아닙니까? 쓰레기 집단이죠, 사실은. 국가발전 정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한풍력발전소 원전 6개 대사기극이죠. 대사기극이죠. 가덕도 신공항 대사기극이죠. 국민 여러분 속 넘어가서서 그거 하게 되면 일단 토목공사가 일어나니까 돈 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막대하게 몇 조 원 투자한 그 이익도 안 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참.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제2공항은 해야 됩니다. 국가안보상으로도 그렇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약간 반대가 높으니까 수수방관해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안 해요. 이게 민주당 정권입니다. 인기만 생각하고 있죠. 권력 유지하고. 사실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권력과 세금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라. 주인인 나를 보호하라. 너희는 나를 지키는 개다 그러는데, 이 개가 오히려 왕 노릇하는 것이 이게 공산국가죠. 그런 나를 지켜야 되는 개들이 거꾸로 주인한테 나를 지켜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라 꼴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정의는 없는 겁니다. 나를 지켜라. 권력 싸움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권력이 몰리게 된 이유는 자업자득입니다. 방탄 총리에 이어서 총리는 항상 방탄 총리였죠. 방탄 대법원장. 또 경찰은 이미 방탄 경찰이 돼 있죠. 또 방탄 검찰을 하려다가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안 되니까 방탄 유사 검찰로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탈핵 정책한다고 월성 1호기 수치 조작해서 조기 폐쇄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자업자득이죠. 과거사위도 못한 김학의 사건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일어난 게 뭐예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렇게 일어났죠.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앵벌이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내부 돈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또 준사기 혐의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미향 의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떡 앉혀놓고 있는 정권이 누굽니까? 북한 핵을 막지도 못하면서 퍼주겠다. 이인영 장관 또 요즘 또 다시 시작했어요. 약간 병 같아요. 국가안보는, 가장 적은 돈으로 국가안보를 하면서 경제를 키워야 되잖아요. 가장 적은 돈으로 국가안보를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그 동맹을 가장 확실한 게 맺는 게 전자권 전환이잖아요. 전자권을 통일하는 거잖아요. 전자권 갖고 오겠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국가안보는 생각도 안 해요. 북한 핵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또 국정원은 죽여놨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확한 정보 전달인데, 그 정확한 정보 전달이 없으니까 아전인수로 아까 모이는 정청래, 윤호중, 박광계 이런 자들이 모여서 쏙쏙거리니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걸 밀어붙이다가 또 부닥치기만 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데, 그렇게 객관적인 정보 주는 조직은 없애버리고 자기네끼리 하다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전쟁 준비하는 게 누구예요? 여차하면은 전쟁으로 나라 지키고 국가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게 군인데, 완전히 의정군대 만들어 놓고
그거 누가 했습니까? 경제는 살리지 않고 보편적 복지한다고 하면서 국가 빚은 누가 올려놨습니까? 거의 모든 정책이 저는 반국가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발전과는 무관하고요. 이러다가는 진짜 범이 내려옵니다. 그게 범은 북한일 수도 있고 국민들의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을 부탁해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을 부탁해. 이걸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수 민정수석 파동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점차 이래서 나라 꼴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국가의 준위로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서히 날이 풀리면 그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